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70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만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만야바람을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자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온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살신의도 없고 색성학 미적법도 없으며 문의 경계도 의시도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만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만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만야바라밀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건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만야바라밀타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아제 오지사바 아제 바라 아제 바라생 아제 오지사바 아제 바라 바라생 아제 모지
지난 시간에 저거 정리하다가 갔구만, 저희. 저 복잡한 거 어떡하나. 정리. 경어선사 나이. 남의 나이는 왜들 못거리고 참 골치 아프다. 저거 하다가 갔구만. 우와, 이게 뭐냐. 생년. 이게 몇 번이었더라? 몇 번? 앞인가? 여기다. 이런 죄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생패고라고, 맞지? 서령화상 행장하고 민영규의 북기사. 이 세 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야 돼. 이렇게 복잡해. 민영규의 북기사 하나 들어갔어. 하남 정별시에서 46년 민영규. 네. 지난 시간에 이거를 세 가지예요. 경어선사 생년회가를 잘못하게 만든 장본인들. 그 장본인이 1번이 서령화상 행장. 그죠? 맞다. 1번 서령화상 행장. 범인. 그 다음에 2번이 하남 전별사. 거기에 김지겸 박사가 2번이 하남 전별사. 하남 전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하다가 말았나, 지금? 일생패골. 일생패골에서 이 57년설을 하는 바람에 다 끝장이 나버리죠. 그죠? 경어선사의 생년에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가 서령화상 행장. 그죠? 두 번째 하남 전별시. 그래서 이제 누가 주장해요? 민영규의 북기사에서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남의 일생패골. 일생패골에서 경어선사를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57년생으로 하는 바람에 1857년생. 서령화상 행장은 또 누가 또 문제를 일으켰다 그랬죠? 서령화상 행장은 또 김지겸 박사가 그 덕숭선학이라는 그 책, 창간호 1호 책에서 서령화상 행장을 쓴 시기가 경어선사가 1903년인데 김지병 여기에서 경어선사가 뭐라냐면 내 나이 55세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1903년을 김지병 박사는 1900년으로 알은 거죠. 왜? 1900년에 그 제자들한테 부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경어선사가 치운화상 행장도 내내 1900년이에요. 아니 1900년에 금방 써주고 도망가는데 또 써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안 한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마음에 걸려서 1903년 삼수갑산 가시기 전에 해인사 퇴설당에서 10월 달에 정확해요. 10월 달에 서령화상 행장을 새로 쓰거든요. 그리고 그때 내 나이 55세.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1903년에 내 나이 55세야. 이게요. 그죠?
맞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경호선사가 1849년생이 딱 떨어져요. 이제 그걸 갖다가 그냥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해서 난리를 쳐놔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놔서 이 정리하기 힘들었죠. 막 이 계산 저 계산 더하기 빼기 1 뭐 아이고 힘들어. 엄청 힘들었어요 저도. 왜냐면 이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살핀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49년생이라고 엄연히 만공스님이 기후생으로 다 써서 놨는데 뭐 땀시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범인 하남 전별시에서 경선사가 하남 전별시에서 1903년에 해인사에서 하한 거 마치고 누구한테 하남한테도 같이 갈래? 아니요 저 못 가요 아파요 이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그때 경선사가 거기 써줄 때에 내가 너를 중원이를 언제 만났다? 1900년에 만났잖아요. 1900년. 또 1900년이 문제되네. 이 1900년.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 1900년 때 경호선사가 내 나이가 44광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44광년이 지났는데 하남이 중원이 그대를 만나고 보니까 참 새롭고 좋더라 해서 청암사에서 그거를 만난 거에 대한 기쁨을 언급을 하면서 44광년이 지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44광년이 뭐냐는 거야. 44광년은 범납이에요. 범납. 뭐라고요? 44광년은 뭐라고요? 여기에서 범납. 왜냐? 범납이 44광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내가 머리 깎고 삭발하고 들어온 게 언제 들어왔죠? 8살 때 들어왔잖아요. 8살 때 청계사로. 그러면은 8살 때 하고 44광년을 합쳐. 8살 때 청계사로 들어왔으니까 44광년 플러스 8살이면 얼마야? 52세 맞아요? 52세란 말이에요. 52세. 1900년이 52세. 1903년은 55세. 아주 그냥 퍼즐 맞추듯이 딱딱딱딱딱 떨어져 나가는 거를 아무도 이거에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어. 이거 천장함에서 제가 발표한 거예요. 천장함에 천장이 들썩거리도록 해갖고 절대로 이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걷다 대고 또 민영규 박사가 뭐라 하냐면 이 44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스님들은 그런 걸 안 따지니까 이때 이미 44광년 때 내가 출가해서 44광년이 지났다. 그런데 그때가 경화선사가 44광년이 지났을 때 이미 14세였다 이런 얘기야. 또 14세. 그것도 뭐냐면은 8세에 출가를 했는데 경화선사가 청계사에서 14세 때에 그 개어대사가 속퇴하는 바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사 시절 6년을 빼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치는 거래. 이 큰 도승은. 도승이 왜 안 쳐? 쳐야죠. 그래가지고 이 44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14세 때 이거를 했기 때문에 14세 이전은 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그래서 누구야, 어디 갔어요? 민영규 박사는 또 44 플러스 이렇게 14를 하면 정확하게 58이 된다 이런 말이야. 정확하게 58세가 된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엉켜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한 거죠. 아니 어떻게 청계사 시절 14년을 빼? 8세에 해서 경호선사가 말했잖아요. 44광년 더하기 8세에 출가를 했으니까 합치면 얼마야? 52세예요. 내 나이에 52세에. 언제? 하남 중원이를 만난 게예요. 그게 언제죠? 1899년 겨울에 만나가지고 청암사 수도함에서 같이 어디로요? 해인사로 들어오잖아요. 1900년. 그래서 1900년 그 동안거를 거기서 맞춰주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이에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거야. 그냥 그날 힘들어 죽을 뻔했어. 어쨌든 그렇게 된 거고 결정적인 거 세 번째는 누구죠? 이거. 하남 중원이 경호선사 나이를 8세 차이가 만들어놔요. 왜? 1857년에 청계사에서 출가를 하잖아요. 만 8세. 우리가 세는 거는 9세. 그런데 방아람 스님이 경호선사의 생년을 1857년생으로 하는 바람에 전부 다 8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전부
8세 차이가 나는 거예요. 8세 차이가. 근데 이거는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많이 안 써먹었어요. 그런데 김지겸 박사가 한 이거는 사룡화상 행장이 1900년과 1903년에서 내 나이 55세가 1903년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경호선사가 3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정신이 없는 게 경호선사가 열반하시는 것도 64세인데 67세. 경호선사가 뭐 하는 거 다 3살이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이 안 되죠, 말이. 그래서 그냥 엉망하고 진창이 되면서 결정적인 건 또 방아람 스님이 또 57년생이라고 경호선사를 하는 바람에 또 김태읍 스님 있잖아요. 김태읍 스님이 또 뭘 또 안다고 또 그 인간경을 평전에 그거 썼어요. 지금으로부터 84년 전에 1857년 경호선사가 탄생했다. 아니라니까 1849년 4월 25일 기우년. 그래서 우리 만공 스님께서 잘 해놓은 거를 70몇 년간 잘 써왔잖아요. 그 누구죠? 만해 한영원 스님이 이 경어집에 딱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딱 썼어요. 한 70년 잘 해왔는데 갑자기 1980년인가? 그 김지겸 박사가 이걸 하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그거 정리하느라고 또 막 목청을 놓고 해서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어요. 1849년생이라는 거 제발 경호선사 이 선양도 안 돼서 서러운데 생년도 바꾸지 마시고 고향도 바꾸지 마시고 그냥 그 우동리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 우자가 그게 클 우자래요. 근데 원래 그게 우주현이라는 현이 있을 때 고려시대 때 그리고 다시 축소돼서 우동리가 됐고 우동면이었다가 우동리로 돼서 정확한 그 거북바위에 있잖아요. 원고암리. 예. 오늘 아침에다가 또 다 뒤지고 왔는데 한번 거기를 다시 또 우리가 선찰순례가 아니죠. 성지순례를 한번 가볼까 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된 거고. 자, 오늘은 일생패걸. 일생패걸 뭐 하나하나인데 또. 일생패걸. 자, 일생패걸은 이거는 방아람 스님이 당신의 자서전을 이름을 일생패걸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들어? 나도 마음에 들어. 내 인생도 일생패걸이야. 망조가 나서 패할 패, 걸 무너져 내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 인생은 망조가리다. 나도 망조가리. 이거는 방아람 스님 거죠. 다음으로 이 오류에 대한 또 다른 세 번째 확실한 증거는 경어생년을 1857년서를 주장하고 있는 방아람 스님이 하남 자신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죠. 하남의 또 다른 커다란 오류를 살펴보면 1899년 하남은 24세야. 어디서 만나죠? 청암사 수도야암에 와 있죠. 그래서 그때의 경어의 법문을 듣고 어떤 법문 들었죠? 금강경 들었죠. 금강경 듣고 열려? 그래서 경어선사가 뭐라고 말해요? 대중들한테 개심을 넘어섰다라고 거기까지 칭찬하게 돼요. 개심이 뭐야? 마음자리가 열렸다 라고까지 했지 깨달음을 도달했다 성취했다 소리는 안 했어요. 개심이 열렸다라고 하고 그 후에도 경어를 해인사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요. 같이 둘이 손잡고 그해 그날 하룻밤 자고 같이 가요. 이 내용들은 하남은 최근에 발표된 그의 자서전인 일생패걸에서 경어와 첫 만남에서부터 이별의 시간까지 함께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써주셨어요. 하남 스님이 꼼꼼하신가 봐요. 그래서 비교적 상세히 기록으로 담겼다. 1903년 겨울에 경어가 하남에게 준 이별 시의 서두에 왔다 했잖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1904년 겨울에 줬다고 하잖아요. 떠나기 전에. 뭐라고 쓰셨어요? 이 경어선사가 쓰신 거예요. 스스로 쩔룩거리며 보낸 살. 경어선사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북녘시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북녘시에서 뭐라고 나오냐? 다리 저는 당나귀가 달아나지 못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열반하시기 바로 전전에 쓴 시. 거기에 경어 자신이 자기를 다리 저는 당나귀라고 해요. 도망갈 수 없다고. 스스로 쩔뚝거리며. 여기 중요한 게 뭐죠? 이거죠. 뭐 스스로 때문에 가슴 아파요? 그전에는 이런 거를 그렇게 자세히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전봉준 나타나고 난 뒤로는 그냥 경허선사 글씨 한자가 아이고 이게 뭐냐,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고 또 표현을 이렇게 솔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절뚝거렸다는 얘기죠. 는 누구 탓도 아니다. 전봉준 탓도 아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가서 유문양 욕골하졌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 탓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스스로 절뚝거리며 보낸 44년의 세월. 이게 법납이야. 의미를 경허생년을 1846년으로 추로하는 여러 학자들은 민영규가 주장하는 경허가 14세에 만화화상을 찾아서 동학사로 온 이유가 44광년이래요.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8세까지 더해줘야 돼. 그 이유인즉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허가 비록 9세에 정관이 만 8세, 이 한슬차이들은 이게 만 때문에 이래는 거예요. 출가했지만 14세에 동학사에 와서 비로소 출가 수행자로서 본격적인 불도를 닦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허의 문명 시절인 청계사 6년은 고스란히 빼랍니다. 안 빼. 아니, 경허선사가 말한 거는 지금 그런 44년이 아니라니까. 1900년이 44년 된 거죠. 그래서 14세 이후 44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1846년 경허의 생년으로 보면 1903년은 경허가 58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분 말로는 44년 플러스 14년을 해서 44광년의 세월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풀린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58세에서 14년을 빼라는 거죠. 58세가. 끝끝내 58세를 주장하는 거예요. 1903년을. 1903년은 58세가 아니고 55세. 그런데 이 민영규 박사가 58세를 주장해버리니까 58에서 14를 빼야지 44광년이 나오죠. 기어코 44광년은 청계사 시절을 6년을 빼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14세. 청계사를 떠나온 14세를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는 이미 논자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허가 청계사 3위 시절을 일부러 뭐 하려고 제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그래서 박처사도 만나고. 만마다는 것은 재산 강조에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리고 말이 안 돼요. 그냥 1900년. 다만 우리의 계산이 잘못된 것일 뿐이다. 물론 이 부분 역시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심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세히 밝힌 바 있지만 이 일생패거로 처자 당사자 하나도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허가 말한 44광년을 그 해가 1900년이 아닌 1903년이 아닌 1900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1900년이 44광년이죠. 즉 경허와 하남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청암사 수도함에서 1899년 그 겨울을 끼고 1900년으로 넘어와요. 같이 오는 거죠. 같이.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게 내가 원계사를 만난 지 44광년이 됐구나.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1900년 그 해를. 1903년에 원계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 1900년에 만나죠. 아이고. 그래서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 하남이 범한 심각한 오류는 앞에서 민영구하고 김지견이 주장하고 있는 경허 출가 14세 이전을 고스란히 뺀 것도 아니고 방한함 스님은 더 큰 대박을 저질렀죠. 이번에는 아예 경허의 출가 이전에 어린 시절 8년을 다 빼버려요. 아예. 어찌합니까? 그래서 1900년에서 44년을 빼고 또 이를 다시 합산하면 하남의 계산대로 고스란히 1857년이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방한함 스님은 뭔 착각하신 것 같아요. 경허 스님 만난 1900년을 말 그대로 44살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출가해서 44광년이 됐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경허 선사가 중원이를 만나고 44광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44인 줄 알아. 그렇게 되면 1857년이 44죠. 그다음 8을 더해야지 1900년이 52세가 되는 건데 방한함 스님이 커다란 착각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44광년이 지났다니까 44년 됐구나. 44살이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경허선사는 지금 범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4광년은 경허의 순수한 출가 이유만의 나이야. 딱 범납이기 때문에 하남이 주장한 1857년은 결코 경허의 출생연도가 될 수가 없죠. 아유 어떻게 1900년 그 만난 거를 44세로 알아.
예, 어쨌든 예, 큰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세 출가 이전 경어 어린 시절 8년을 하남시 계산으로 하면은 1857년에서 다시 한번 빼주면 정확히 1849년생으로 8을 빼줘야죠. 그죠? 8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1857 빼기 8. 출가가 8이니까. 그러면 정확히 1849년이 나오죠. 그렇게 됩니다. 경어의 생년이 오롯이 드러난다. 분명 하남의 계산이 오류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하남이 주장한 1857년의 계산 속에는 이미 하남은 경어가 말한 44광년 시점을 1903년이 아닌 1900년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나이가 44세인 줄 알아요. 나름의 계산으로 경어 생년을 1900년에서 44경년을 역산해서 1850시절 딱 맞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경어선사가 말한 44광년은 범납이고 방하남 스님이 계산한 건 그 1900년이 44사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8세 차이가 나잖아요. 8세에 출가를 했으니까. 그해 서전인 일생패골에서 경어와 첫 만남에서부터 이별의 시간까지 함께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죠. 그 남긴 부분에서 뭐라고 해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경어 나이를 환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일생패거를 살펴보면 하남 또한 경어와 하남 첫 상면 이후 그들은 서로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헤어지지 못했어요. 하룻밤 자고 같이 가요. 그 다음날 경어는 만공과 해인사로 동행하죠. 그래서 경어와 하남은 이듬해 1900년 봄까지 해인사에서 동한 거를 같이 나요. 그리고 또다시 경어가 하남에게 써준 전별시의 사실사강년의 의미가 1900년이라는 거를 확실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원계사를 만난 지 44광년이 지났네. 에서 경어의 생년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데 방한한 스님의 착각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전별시가 이렇게 됐는데 또 다시 하남에게 건너준 전별사를 보면 뒤에 또 나와요. 1903년에 떠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도 방한함하고 같이 가려고 해봤는데 안 됐죠. 나는 천성이 세상에 섞여 살기를 좋아하고 예미선이랬죠. 겸하여 꼬리를 진흙 가운데 끌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거 사람 속에 섞여 살기를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사람 속에 섞여 화강동진, 그죠? 화강동진. 그 다음에 진흙 속에 꼬리를 물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 예미선이랬죠, 그죠? 예미선. 예미선과 화강동진. 경어선사가 좋아하는 건 예미선 그리고 화강동진. 사실은 이게 이류중행이라고 보다는 화강동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류중행은 더 다른 종류와 섞여 산다 그러는데 경어선사는 난 다른 종류가 아니고 그냥 인간 세상에 그냥 섞여 살길 좋아해. 그럼 화강동진이지 뭐. 예, 그 얘기요. 우연히 해인사에서 봐요. 해인사에서 만났잖아요. 원계사. 이 원계사가 하남 중원을 계사라고 하잖아.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하남 중원의 원자고 계사라고 썼기 때문에 깨달음을 인가해주지 않았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사자를 다 붙여요. 영월대사, 먼사 하다가 이 사자는 스승사가 아닌 사람은 깨친 자가 아니야, 전부 다. 그래서 이 선비사자를 써주고 있죠. 뭐가 열린? 개심이 열린. 그래서 하남이 아니면 내가 누구와 지음이 되랴. 그래서 이 시한수를 지어서 뒷날에 서로 잊지 말자는 부탁을 하느라 44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우연히 해인사에서 원계사를 만나던 내용은 청암사 수도함에서 1899년 겨울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900년 해인사 동행. 또한 함께 추운 겨울 보냈죠. 1899년에 청암사 만나가지고 1900년 동안거 끝날 때까지, 해질 때까지 같이 보냈어요. 서로 세상을 만난 듯 지냈는데 내용은 바로 1900년 봄 동안거 한철을 함께 낯선 의미하는 것이고 경어선사가 처음으로 그 범어사에서 초대 조실이 됐고 해인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초대 조실이에요. 그렇다 경어는 9살 청계사로 출가해서 44강년을 보냈어. 그리고 1900년 그해 봄 동안거를 해인사에서 하남과 함께 했죠. 그해 나이 52세다. 맞아요. 44 더하기 8.
그냥 9에서 1 빼도 되고. 아시죠? 그 계산법에 1 빼는 건. 그래서 그의 나이 52세다. 사십사광년이라 하면 그야말로 수행자가 소중 여기는 출가기간, 즉 세속의 나이를 잇는 순간, 즉 범납. 그런데 어떻게 청교사 시절 6년을 빼내, 민영규 박사님? 뺄 수 없어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경호가 없지요. 네, 그 시간이 엄청 귀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경호의 나이를 환산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십사광년에 경호 출가의 어린 시절 8년을 합사하면서 경호의 나이가 1900년 당년 52세임을 알아내야 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44년과 8세를 합하면 1952년 빼고 다시를 합산해보면 그의 생년이 1849년 8월 24일이다. 이런 얘기죠. 비로소 우린 경호의 나이가 1903년에 정확히 55세. 내 나이 55세라고 하시잖아요. 내 나이 55세라고 하는데 자꾸 왜 아니래. 다 자기식 계산을 하고 있다니까. 아전인수라고 하죠. 아전인수. 그의 생년이 1849년생임을 확연히 할 수 있는 것. 다음에서 제시되는 함의 일생 평어를 보면 이 주장을 보다도 확실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또 찾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만 찾자. 제가 이거 하느라고 머리가 다 쉬었거든요. 이후 그들은 새 한거를 마친 신계사 강원에서 세 사람이 도반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방아람 스님이 누가 죽었죠? 누가 죽어가지고 거기에서 한탄하면서 이제 스님이 되려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거를 마친 도반 함해 선사와 함께 짐을 꾸려 행각길에 올라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에 성주 청암사 수도원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화사님께서 설하시는 금강경 법문을 듣고 모습 있는 거 범소유상한 계시 허망이라 그거죠. 약견 대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라는 것을 듣는 순간에 깨쳐요.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말인데 여러분 금강경에 사구계가 있잖아요. 멀리 갈 거 없어요. 멀리 가지 마시고 그냥 정화두가 없으면 그냥 금강경 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해암스님이 이 금강경을 저한테도 하도로 주셨는데 경허스님도 누구한테 이걸 주냐? 영어당 박한영이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시죠?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라. 여기까지는 교회에 관한 얘기 다 아는 거죠. 꼬인 게 없어요. 이건 선적인 도리가 아니에요. 이건 교적인 도리예요. 범소유상 무릇범자죠. 소유하고 있는 상들은 이것들이 모두 개 이것이 다 허망한 것이야. 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좀 있으면 뭐를 거쳐요? 성주 개공을 거쳐 다 없어져요. 그거를 부처님이 금강경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화두예요. 지금부터는 선도리예요. 약견 재상비상. 약견 재상비상이면 중요한 건 즉견열애라. 약견 재상비상이면 즉견열애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 네? 가장 중요한 거 한 글자. 옛날에 제가 가르쳐 줬던 거는 같은데. 예요. 예. 왠지는 이제 또 하셔야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의 화두는 어디서 나오면은 여기서 나와요. 견에서. 자, 여기에서는 얘 때문에 화두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결정체는 여기죠. 해암 스님이 해 주신 그 화두는 즉견열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 이 열애를 우리 열애 좋아하죠? 열애 본다 그랬잖아요. 즉 열애를 부리라.
근데 이 열애를 누가 보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열애를 누가 봤어요? 열애를 누가 봤어요? 누가 보느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친절한 게 하나 나가는데, 조금 더 친절하게 누가 말고 플러스 이거 다 한 거예요. 아무튼 요 부분이 금강경에서 이 부분이 깨치기가 아주 좋아요. 또 하나가 또 있죠. 사극에 뒤에 가면 약 이색견아 이 음성고와 시인행사더라 불능견열애니라 했죠. 불능견열애니라. 불능견열애고 여기는 능견이에요. 즉견열애예요. 원 차이가 나죠. 그 하국에 또 있어요. 그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 견자에 그거를 누가 봤냐. 조금 더 친절하면 한마디 더 해줄 수 있는데 불친절해서 오늘은 안 할 거예요. 했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보세요. 방한합 스님도 거기 안광이 열렸대잖아요. 안광 열려요. 어디서? 열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안광이 열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개안이 열린 거니까. 아까 말했잖아. 개심을 넘어섰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광이 확 열리면서 삼천대천 세계를 덮어 다하니 만나는 것마다 모두가 다 자기 아님이 없었다. 이게 다 자기 아님이 없었다는 게 우리 경허선사 뭐죠? 동각삼천 시야가요. 나오죠? 홀문이 너부 비공이니 동각삼천 시야가라 할 때처럼. 그래서 이가 하나님의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1899년 가을에 수도하면서 또 하룻밤을 묵고 나서 다음날 경화상을 따라서 해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또 화상께서 또 물어요. 이게 참 잘 썼더라고요. 자세히 써놓으셔서 그거를 아주 좋았죠. 또 멋진 말 또 나오는데 해인사 강원에서 동안거를 보내고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중요해서 여기 끊겠습니다.